네,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와이드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 먼저 공개합니다. 그동안은 소비주 섹터, 그리고 보복 소비, 노마스크, 리오프닝 이런 키워드를 안고 이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약간은 좀 주춤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세 좀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많죠. 항공도 있고 여행도 있고 여기에다가 소비재 유통까지도 묶어볼 수 있는데 강세 배경을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여행, 항공 섹터들이 강하게 된 게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기댄 부분들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 주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0%를 넘어섰고요. 올 상반기까지 전체 인구의 50%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정부에서 내비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이라든지 소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즉 작년 대비해서 그 기저 효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증권가의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상품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게다가 여건까지 좀 개선되는 것 같거든요. 때마침 이 즈음 되면 여름 휴가를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또 백신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맞으면 이번 여름 휴가는 1년 만에 해외여행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저희 좀 섹터 나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행 좀 전에 좀 이야기를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황이라든지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정부가 어제 포문을 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정부가 트래블 버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즉 안전한 여행지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이런 협상을 7월부터 이제 개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행에 대한 재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행의 형태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개별 여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단체 여행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안전한 지역에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여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 위주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 추세 또한 안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행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부과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패키지 여행을 먼저 시작할 거다. 이 생각은 또 못했네요. 그래서 여행사 종목군들 크게 주목받고 있다 얘기해 주셨고, 항공주들도 이제 1년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 특히나 이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운항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항공 쪽도 좀 어떤 변화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 그동안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했었던 대표적인 업종이죠. 항공유에 대한 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 노선만 한다라면 국내 노선은 주로 적자 노선이 많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그간 어려움을 좀 겪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괌과 사이판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노선이, 그러니까 여행 노선이죠. 이런 것들이 재개된다라는 기대감들이 현재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항공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동안 화물에 따른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도 가능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비용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기를 먼저 운행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항공사들의 그 기장들의 면허 취득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 증가 효과에 따른 리스크 요소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쪽도 많이 늘어서 소비는 그 유통을 하는 쪽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소비재 뭐 음식이라든지 의류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떤가요? 일단은 소비를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소비는 좀 늘었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라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을 보게 되는데 이런 쪽들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 때도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신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편의점 중심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동네 편의점을 이용하는 거와 여행지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그 단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오히려 코로나 때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주 시장이라든지 음료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롯데칠성이라든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그동안 이런 것들의 좀 가민 요소였던 원재료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제어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음식료 업종의 특성상 비용 부담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음식료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통 채널 중에서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편의점이 가장 좋고, 그리고 뭐 이런 백화점 쪽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홈쇼핑이나 온라인 유통 쪽도 있는데 매력도가 다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마스크 리오프닝 분위기 속에서 이 섹터들의 매력도를 좀 비교하면서 조금 더 업사이드 있는 그런 섹터를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전망도 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행, 소비 이런 쪽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기적으로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그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화요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일어났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단기 변동성은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단기 변동성 구간에 매수 기회로 좀 삼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행주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한 게, 물론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너무 향후의 실적에 대한 장밋빛이 이미 시세에 좀 너무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극복함은 물론이고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2018년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약간의 고점 논란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중기적인 시각은 이 부분을 뚫고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추석 상품이 10억 원어치가 완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작년서부터 판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말 황금 시대 때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들이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몰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2018년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여행을 안 갔었던 그런 그 궤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본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의 여행들을 억눌렸던 것들을 한꺼번에 가게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행, 항공, 소비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좀 나열을 해주세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가 말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여행 쪽에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고요. 소비주들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네. 오디오 상황이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두 단어가 빠졌어요.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신다고요? 한 번만 더 강조해 여행이 주세요.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큰 그림 그려주세요. 일단은 현재 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금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밀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밀릴 때마다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6월 중순에 FOMC가 열리죠.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